아니야. 월라조개. 안녕하세요, 달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컴퓨터에서 은근히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의 화면 캡처 프로그램에 대해서 3개 정도 추스려서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픽픽이라는 화면 캡처 프로그램입니다. 구글에서 픽픽을 검색하세요. 그러면 상단에 이 사이트가 나오고요. 하단으로 내려보시면 여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픽픽은 프리웨어로 기업용이나 공공기관에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픽픽을 설치하셨으면 하단 시스템 트레이에 픽픽 아이콘이 나타나고요. 클릭하면 메뉴와 함께 여기 옵션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옵션을 클릭하셔서 설정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뭐든 그렇지만 항상 단축키는 본인한테 맞게끔 설정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역을 지정하여 캡처하기를 거의 이걸 사용해서 캡처를 하고요. 이따금씩 벤치마킹이 필요할 때 요 자동 스크롤 캡처하기를 사용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제가 자동 스크롤 캡처하는 거를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축키 설정만 본인한테 맞게끔 설정하시면 되고요. 저는 Shift Ctrl Z 이렇게 키가 몰려있는 이 형태로 단축키를 형성했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픽픽 이 화면 영역 캡처 기능이 좋은 게 뭐냐면 에버노트에다가 픽픽 에디터 사용법에 대해서 적겠다 하시면 얘를 띄워놓고 제가 단축키로 설정한 Ctrl Shift Z 키로 영역 지정 캡처 기능을 불러와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캡처할 부분의 영역을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손을 놓으면 편집 툴에 이렇게 그대로 불러와요. 그래서 얘를 복사하셔서 아까 에버노트에 붙여넣기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 편집 툴이 제공이 돼요. 여기서 많이 사용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선택을 누르시고 모자이크 처리를 많이 하죠. 개인 정보 같은 거나 사람 이미지가 있을 경우는 초상권이 문제되면 사람 얼굴에 모자이크를 처리해야 되는데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 모자이크 있고 흐리게 선명하게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이크를 단계별로 확인하시면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가능하고요. 어떤 기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를 들어 이 박스 처리하고 선 두께 조절이 가능하고요. 얘가 다 됐으면 화살표도 선 두께 가능하고 여러가지 화살 모양대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바탕 찍어서 나오시면 또 이제 여기다가 텍스트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텍스트는 클릭 드래그해서 이곳이 최소화 버튼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봉고딕을 사용했고요. 여기서 폰트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 너무 크니까 최소화 버튼입니다. 이런 식으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 간단한 편집이 가능합니다. 스탬프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요 번호 스탬프 많이 하죠. 그래서 추출 도구 1번, 색상 팔레트 2번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번호가 붙여져서 나오거든요. 전체 카피를 하시고 텍스트 편집 툴에 붙여넣기 하셔서 여기 1, 2, 3 1번 색상 추출 도구 로고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해서 편집을 굉장히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픽픽에서는 요 프레젠테이션 도구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 저희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요 화면이 그냥 캡처된 상태거든요.
두께 좀 줘서 어떤 텍스트를 강조할 때, 자, 이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하거나 뭐 확대를 할 때, 그리고 필기 도구 필기하실 때 뭐 이런 기능을 간단하게 단축키를 설정하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이 사용을 안 하고요. 픽픽 기능은 이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 스닙 페이스트를 구글에서 검색합니다. 스닙 페이스트 검색을 하면 상단에 나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윈도우 본인 시스템에 맞는 걸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스닙 페이스트 같은 경우도 설치를 하시면 이 트레이 아이콘에 스닙 페이스트 이 아이콘이 뜨고요. 여기서 아이콘에서 오른쪽 우측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프리퍼런스 해서 환경 설정을 불러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환경 설정에서 세팅해야 될 것들, 런온 시스템 스타트업 할 때, 시작할 때 실행하라, 이런 것들 하시면 될 것 같고, 핫키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닙, 여기는 기본적인 캡처 단축키가 F1키로 되어 있고요. 기호에 맞게 본인이 단축키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요 스닙 페이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플로팅이 된다는 거예요. 가령 웹사이트 가다가 이런 텍스트는 복사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안 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미지로 되어 있다던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이 복사가 금지되어 있던가 하는 그런 사이트 같은 경우는 F1이었죠. F1 클릭하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역 지정이 됩니다. 픽픽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영역 지정된 화면이 그대로 이제 편집 툴로 불렀는데, 얘는 영역을 지정한 다음에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여기 핀 투 스크린 이거 하면은 이제 플로팅이 되는 거거든요. 화면이 따로 떠집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T예요. 컨트롤 T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화면이 떠졌죠. 여기 플로팅 된 상태에서 그 복사해서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불러가지고요. 플로팅 된 상태에서 편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이렇게 편집 툴이 하단에 나오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화살표인데 이쪽에서는 UI가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스닙 페이스트 같은 경우는 두께 조절을 휠로 해요. 휠이나 이렇게 번호 같은 걸로 1, 2, 3, 1, 2 뭐 이런 식으로 두께를 조정할 수 있고, 휠로 하면은 두꺼운 선까지 표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박스를 칠 수가 있고요. 도형에서 색상을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도 두께 이렇게 마우스 휠 버튼으로 위아래로 하면서 두께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형광펜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모자이크 처리, 여기는 이렇게 문지르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세이브를 하셔도 되고요. 클립보드에 카피 가능하고요. 스닙 페이스트도 이렇게 카피를 떠서 노트에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이런 플로팅 기능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스닙 페이스트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스닙 페이스트 같은 경우는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클립보드 관리를 좀 독특하게 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뉴 그룹에서 일러스트 벤치마킹 오케이, 그리고 이미지스에서
create new 그룹 한 다음에 포스터 벤치마킹.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에 두 개의 그룹이 생겼죠. 그리고 캡처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캡처를 하신 다음에 요 핀투 스크린이나 컨트롤 T를 누르시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무브 투 그룹 있죠. 기본적으로는 디폴트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는 포스터니까 포스터 벤치마킹. 얘도 핀투 스크린에서 오른쪽 무브로 포스터 벤치마킹. 의미적으로 3개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도 컨트롤 T에서 무브 투 그룹 포스터 벤치마킹. 이번엔 일러스트 해보겠습니다. 일러스트면 이런 게 좋아. 이미지를 하나 또 캡처했고요. 컨트롤 T 플로팅해서 얘는 일러스트 벤치마킹. 벤치마킹이 쭉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여기 일러스트 벤치마킹 얘를 선택해 볼게요. 지금 아까 저장했던 것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네들을 카피해서 벤치마킹 노트에 얘도 선택해서 복사, 컨트롤 C 복사하고 붙여넣기. 그리고 얘도 선택이 됐나 보세요. 얘를 선택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은 더블 클릭해서 없애고. 이런 식으로 벤치마킹 한 거를 쭉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 닫았던 거는 여기서 일러스트 벤치마킹은 없어졌고, 포스터 벤치마킹도 아까 저장해 놨던 것들이 플로팅 그 자리도 기억해 둡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카피해서 얘는 뭐 포스터다. 그러면 붙여넣기 하고, 얘도 선택하고 붙여넣기 하고, 얘도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고. 다 저장을 했으면 이렇게 닫는 요런 기능이 있어요.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냅 페이스트가 어떤 걸 플로팅해서 비교해 가면서 작업하실 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소개해 드릴 프로그램은 모노스냅입니다. 구글에서 모노스냅을 타이핑 하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떠요. 아까 말씀드린 스냅 페이스트랑 모노스냅은 맥 버전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유료 기능이 있는데, 뭐 프리에 별 제한이 없어요. 유료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얘네 스토리지 서비스 하고, 그 외부 FTP나 에버노트, 뭐 드랍박스 이런 쉐어하는 부분만 유료가 있고요. 나머지는 프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노스냅도 설치를 하셨으면 이 트레이 아이콘에 이렇게 나와요.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 언제나 그렇듯 세팅을 보십니다. 세팅에서 보시고 여기도 그냥 하키 본인한테 맞는 거 지정하시면 돼요. 여기는 컨트롤 알트 O가 아마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본인한테 맞게끔 키 세팅을 하신 다음에요, 컨트롤 알트 O를 눌러요. 그럼 마찬가지로 화면을 저장을 합니다. 짠, 요렇게 뜨죠. 요건 색상이고요, 요거는 두께값, 박스로 치고 화살표. 요아이가 상당히 심플하죠. 디자인은 얘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텍스트도 이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블루어 처리. 얘는 요게 모자이크 처리예요. 모자이크 처리. 크롭 되고요. 네. 세이브 하셔도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카피해서 컨트롤 C로 카피하시고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되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네이버 포스트에 뭐 블로그 포스팅 모노스냅 사용법 포스팅을 할 때, 자, 모노스냅 컨트롤 알트 O였죠. 캡처를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좀 색다른 UI가 드래그 미를 클릭하고 놓으시면 안 돼요. 클릭하고 손을 떼지 마시고, 자, 이렇게 그 원하는 위치에 드래그해서 가져다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짠, 나왔죠. 이거는 이제 모노스냅에서 지원되는 뭐 이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바로 붙일 수 있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픽픽, 스니페이스트, 모노스냅 이 정도 추천을 드렸고요. 영역 지정, 화면 캡처를 하실 때 프로그램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화면 캡처 프로그램을 안 쓰시는 분들한테 윈도우에서 되게 좋은 기능이 있거든요. 윈도우 키 Shift S를 누르세요. 윈도우 키 Shift S 키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십자 아이콘을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영역이 설정되죠. 자, 얘가 카피됐어요. 한번 여기다 붙여넣기 해볼까요? 그대로 붙여넣기가 가능하죠. 뭐 이런 화면 캡처 프로그램 없이 원활하게 영역 지정 캡처를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윈도우 Shift S, 짠, 카피가 된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 요새 잘 된 데는 기본적인 이미지 편집 툴이 있잖아요. 붙여넣기 하셔서, 자, 사진 편집을 통해서 뭐 액자, 하얀 액자 만들 수 있고, 텍스트 기본 서체 다른 곳이 모노스냅, 자,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 가능하고요. 그죠? 완료. 블로그에서 지원하는 사진 편집 툴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캡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아까 시연은 못 해드렸지만 긴 화면 스크롤 있죠? 네. 픽픽에서 지원하는 요 자동 스크롤 캡처를 하면 다음이나 뭐 일반 네이버나 디자인이 화려하게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사이트 같은 경우는 스크롤 캡처가 잘 돼요. 근데 여기는 어워즈라는 웹사이트 벤치마킹 사이트인데, 이렇게 이제 스크롤 하면서 상단에 플로팅 메뉴가 나오고, 이 푸터, 고정된 푸터가 있는 것들, 이런 거는 픽픽이 잘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 사이트 할 때는 캡처 프로그램 없이 가능합니다. 이런 긴 사이트 캡처할 때는, 스크롤링 해서 화면을 캡처할 때는 아주 간단한 사이트 같은 경우는 요 픽픽을 이용하고요. 아니면 픽픽에서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크롬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나오는 메뉴 중에 하단에 검사가 있어요. 그럼 밑에 뭐 소스가 쭉 나오죠. 근데 우측에 요 점점점 더보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run command, 자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P예요. 얘를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요 팝업이 뜨고 요 커맨드 중에 스크린샷이라고 있습니다. 스크린샷 하면 이렇게 나오죠. 캡처 에어리어, 이거 영역 지정하는 스크린샷이고, 요 두 번째 메뉴 중에 캡처 풀 사이즈, 얘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화면 캡처가 다 됐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운로드 자동으로 받아졌어요. 클릭해 볼게요. 어때요? 화면 캡처 잘 됐죠? 퀄리티 좋게. 뭐 하단은 약간은 매끄럽지 않지만 캡처가 상당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그 스크린샷 찍기를 클릭하시면 여기 보이는 내용 저장이 있고 전체 페이지 저장이 있어요. 근데 전체 페이지 저장하시기 전에 크롬에서 스크롤링 해서 화면 캡처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미리 로딩을 다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미지 깨지는 게 좀 덜합니다. 이미지 로딩 잘 됐다 싶으면 주소창 점점점 클릭하셔서 스크린샷 찍기로 전체 페이지 저장을 누릅니다. 벌써 다 됐어요. 깔끔하게 잘 됐죠?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복사해서 복사, 그리고 뭐 편집할 노트에 붙여넣기 하시면 제대로 불러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이트 벤치마킹 하시거나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웹브라우저만을 이용해서도 이런 전체 화면을 캡처 받으실 수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화면 캡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하고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